경마는 예리한 분석과 내용을 통해 복병마를 알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실전 경마는 손혁경마. 자, 안녕하십니까, 손혁입니다. 2025년 5월 11일 서울 부산 해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비도 좀 오락가락 하면서 날씨까지 상당히 좀 짓궂었는데, 거기 오늘 배당들까지 상당수 좀 많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매주 반복이 됩니다. 어제 부산 제주가 전체적으로 좀 조용했죠. 그렇다 보니까 오늘 당연히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고, 매주 또 평균적으로 또 나와야 되는 배당들 이런 거 다 채우고 가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를 또 이용해서 이 34조 리카드 마방 이번 주 좀 시작을 할 때 제가 200승 여기에 좀 무조건 주목을 좀 해보자고 했는데, 슈프림 샥스 이거 완전 백파마였는데 이걸로 채우더라고요. 200승을.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진짜 될까 안 될까 엄청나게 고민을 했어요. 안 했겠습니까? 34조 마필도 다 체크해놓고. 근데 손이 좀 안 가더라고요. 이 복숭식만 400배가 넘었는데, 또 공교롭게도 또 파트너가 태입니다. 태이, 효정이 여성 기수들. 얘네들 또한 최근에 계속해서 제가 주시를 좀 하라고 했는데, 태이 또한 또 여기서는 손이 안 가더라고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언급해 드린 내용들만 가지고 그냥 다른 거 다 접어두고 계속해서 그냥 한 우물만 파고 들어간다면 이거 적중 못 하겠습니까? 하지만 또 저의 역할은 단순하게 또 한 가지만 보고 갈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기 때문에, 또 결국 전체를 또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오늘 좀 인연이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이 경마팬 여러분들 같은 경우, 또 999 좋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언급해드리는 내용들만 잘 수집을 해서 집중적으로 두들기다 보면은 결국 이 999 잡는 겁니다.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가 서울에서 이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를 잡았죠. 지금 이경주인데, 요 경주는 좀 내용이 있어요. 제가 어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 준비된 내용이 있다. 그 중심은 지난번에 제가 A급 관리만 승부로 때려 먹었던 녀석이 있는데, 아직 이 녀석이 배당을 좀 남겨두고 있다. 이것까지 싹 여기서 다 털어가자. 이렇게 제가 공개 예고를 좀 해드렸어요. 그 중심에 있었던 마필이 7입니다. 원더풀 스위트. 오늘 이 녀석이 최저 배당이 아니었어요. 이 녀석의 성적을 한번 볼게요. 지난번에 4월 6일 딱 한 달 전이죠. 이경주를 통해서 제가 A급 관리만 승부를 들어간 거예요. 중심이 누구였냐? 원더풀 스위트. 이거 놓고 들어갔습니다. 당시에는 단승식이 15.4배. 완전 복병이었어요. 이거 대가리 놓고 원더풀 파피 이렇게 물어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A급 관리만 승부 땅이 122.7배, 복숭식도 35.3배, 이거 때려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메인 승부로 한 번 더 남아있는 배당을 더 때려 먹자. 그게 오늘이었죠. 여기 원더풀 스위트 이거 놓고 깔끔하게 한방 주력 승부 1번 드래곤 게이트 요거 한방으로 들어갔어요. 물론 8번마 지산 포스까지 연결이 됐어요. 하지만 요건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7번 1번 요거 한방 주력 막건이 복숭식이 10.1배입니다. 메인 승부 한방 주력으로 10배짜리. 저는 이거 작은 배당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이라이트 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원더풀 스위트는 제가 연속적으로 이 남아있는 배당들을 싹 다 빨아먹었어요. 다 먹었습니다.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럼 이제 얘는 다음번에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제가 미리 공개를 좀 할게요. 이 원더풀 스위트는 다음번엔 없어요. 무조건 없습니다. 이 녀석이 나오는 경주. 이 원더풀 스위트는 여러분들 잘 체크해 놓고 있다가 다음번에 삭제. 미리 제가 공개 삭제 해드릴게요. 저 또한 이 경주, 만약에 원더풀 스위트가 나온 경주에 메리트가 있는 마필들이 있다. 그럼 그 경주는 당연히 제가 승부 경주 들어갈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이제 이 원더풀 스위트는 남아있는 배당까지 다 뽑아 먹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또 마무리 하겠습니다. 항상 다음번 중요한 거예요. 이거 다 체크해 놓자 이겁니다. 그렇게 이제 오늘 메인 승부 주력 한방 승부로 마무리 지었고요. 뭐 그 외 적중 내역들은 또 생략을 하겠습니다. 뭐 마지막 경주까지 제가 이 어서말을 해. 뭐 이 녀석도 제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공개 삭제를 좀 시켜드렸던 마필인데 뭐 이 녀석 확실하게 좀 삭제를 했고 또 마지막 경주까지 제가 전승식 적중으로 좀 끝을 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이제 내일은 이제 뭐 서울에서 이제 또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가 있죠. 뭐 지금은 뭐 대상 경주 시즌이다 보니까 6월 말까지 뭐 계속해서 매주 이 대상 경주가 진행이 됩니다. 아무튼 또 이제 한 주의 마무리에 들어가는데 뭐 1호 경마까지 또 최선을 다 해보겠고요. 이제 5월 11일 1호 경마 이제 서울 부산 승부 경주 지금 확인하고요. 서울 1경주부터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경주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자,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오늘 1위 경마 서울 부산 승부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1위 경마도 제가 오늘 서울에서 A급 하나 가고요. 메인 하나 갑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은 메인 승부 하나 갑니다. 자, 먼저 서울은 후반부에 오늘 승부 경주를 볼 거예요. 8경주에서 오늘 A급 관리마 승부. 오늘 여기서는 한번 고배당 승부를 보겠고요. 서울 10경주가 메인 하이라이트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산은 한계경주 메인 승부 가고요. 시작부입니다. 부산 1경주를 통해서 하이라이트 가겠습니다. 서울 1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7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뭐 1경주는 1번마 크리스톨 포시가 출전이 취소가 됐죠. 이 녀석이 좀 출전을 했더라면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마필 중 한 마리였는데 뭐 얘가 또 출전이 취소가 됐고 또 7마리의 좀 조촐한 편성 가운데 편성 강도도 좀 낮습니다. 뭐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실전에서 좀 움직임이 나오는 두 녀석 5번 블로리킨 그리고 6번 라운더 캐비어 이 두 마리가 뭐 최저 배당으로 갈 것이 거의 확실시 돼 보이는데 과연 이 두 마리의 최저 배당이 그대로 연결이 되겠느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무리 이 경주가 편성 강도가 낮다고 합니다만 얘네들 또한 강단형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여기서 얘네들을 제외하고 이번에 한번 복병권에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마필 한 마리를 더 보고 있는데 8이에요. 진주의 심장. 얘는 아직 실전에서 뭔가 보여준 건 하나도 없어. 근데 오늘 지금 상범위가 올라가 있죠. 조상범위가 지금 몇 주째입니까? 아주 98승에서 꽉 막혀 있는데 오늘 토요일날 토요경마에서도 2착을 또 들이댔어요. 배당을 또 터쳤단 말이에요. 최근에 5조 연속 1승도 추가는 하지 못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배당은 터트려요. 진주의 심장 실전에도 보여준 거는 가지고 판단하면 안 돼요. 이제 딱 3번째였습니다. 이런 유형들이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한번 제대로 된 액션을 보인다면 얘가 얼음에 대한 변화는 분명히 가져가 볼 수 있다고 봐요. 편성이 약하잖아. 그래서 복병을 노린다면 이 진주의 심장을 꼭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 이경주는 결국 선행은 어떤 마필이 나가느냐 이게 좀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이번맛 드소노뜸 얘가 선행이에요. 뭐 다른 마필들이 최근에 실전에서 보여준 순발력은 없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번맛 드소노뜸이 최근에 순발력은 보여주고 있고 1번마 크리스톨 포시까지 출전이 취소가 됐기 때문에 얘가 그냥 원게이트나 다름없어. 그럼 얘는 오늘 무조건 선행은 나갈 거란 말이에요. 선행을 최근에 못 나갔어요. 그럼 이렇게 구미가 약하고
편성 강도가 낮은 이런 구미에서는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분명히 유리합니다. 단독 선행만 나간다면 오늘 두손 으뜸에게 기회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일경주 출발은 2를 놓고 오늘 출발해 보겠고요. 임다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이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동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또한 제가 복병말 노릴 거예요. 이경주도 제가 배당이 좀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인기마들하고는 타협할 생각이 없어요. 자, 복병말을 노리고 간다. 그렇다면 기본 인기마들은 안고 가는 게 맞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두력이 좀 있어 보이는 녀석들 2마리가 있죠. 2번 승리바로우즈, 7번 스위트송. 이런 유형들이 최근 보여준 걸음만 본다라면 얘네들이 앞에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돼요. 2마리 안고 가면 되겠고, 외곽에 있는 6번마 퍼지루비는 지난번에 실전 검증이 끝났기 때문에 연투까지 열어놔야 되겠고, 1번마 스텝 바이 스텝 전개가 잘 나와. 원게이트 코스를 잘 받았기 때문에 얘까지 넉넉하게 안고 가면 돼요. 얘네들 다 안고 가도 충분히 환수는 나온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노리고 있는 복병맛 그 중심은 따로 있어요. 태입니다. 4번 시크릿 울프를 노립니다. 자, 요 녀석이 지금 저한테 좀 걸려있는 녀석인데 지금 실전을 치르면서 계속해서 걸음을 감추고 있어. 각구시 행태라고 보면 돼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최선의 승부를 해본 적이 없는 녀석이에요. 걸음을 좀 재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특히 지난번 바닥권에서 용호가 끌고 올라오는데 마필이 알아서 뛸 정도로 후미권에서 탄력이 상당히 괜찮았던 녀석이에요. 얘가 혈통 자체가 한센입니다. 기본적인 스피드도 좀 내포를 하고 있어. 마음먹기에 따라서는 앞에도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발주를 제어한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그렇게 세게 올라왔던 걸음, 이 걸음을 숨길 수가 없었다. 따라와도 한 번 더 가능성이 있고, 이제는 한번 진검승부를 한번 때린다라면 여기가 한번 승부 타점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경주는 과감하게 들어갑니다. 4번 시크릿 울프. 자, 이 녀석을 중심에 놓고 김태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삼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동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경주까지도 적정한 좀 배당을 노리고 갈 겁니다. 여기도 누림수 1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인기권에서는 3마리 정도면 압축이 된다라고 봐요. 먼저 1번마 차민킨. 데뷔전에서 입상을 걷어냈고 또 한 번의 원게이트. 연투 못 갈 이유는 없고요. 3번마 겨울장미. 이 녀석 또한 지난 2월 달부터 세영이로 고비가 넘어오면서 결국 이 녀석을 가지고 지난번에 입상을 시켜놨어. 한 번 더 문세영이 카드. 아낄 이유 없죠. 강공이라고 봐야 되겠고, 6번마 라운 사일런스가 안쪽에 좀 빠른 마필들이 없다 보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선행을 한번 나갈 수 있는 그런 좀 유리한 전개 상황을 만났기 때문에 얘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인기권에서 이렇게 3마리 안고 갑니다. 안고 가겠고, 제가 여기서 이번에 또 한번 노리고 있는 노림슈 마필 중심인데 불국시대 7입니다. 이거 노려요. 얘가 지난 4월 20일 날 산통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죠. 산통이라는 부분은 경주를 치르는데 다음 경주에 크게 영향을 주는 그런 건 아니에요. 신경 쓸 필요는 없고.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 이번에 될 만한 조건이 뭐냐. 조교 때 내용이 좋아요. 얘가 4월 20일 날 산통으로 인해서 취소가 되고 난 다음에 이 준비 내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훈련 때 보면 굉장히 잘 나가요. 이 녀석의 걸음에 대한 변화가 다이렉트로 온 것 같아요. 지난번 3월 23일 날 착수를 한번 보여주고, 지난번에 경주가 취소된 이후에 오히려 좀 더 마방에서는 이 녀석에게 신경을 많이 썼고 그 정성을 기울인 만큼
훈련 때 걸음에 대한 변화도 포착이 되고 있어요. 얘가 그냥은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다이렉트 승부가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3경주 또한 불국시대, 자, 요 녀석을 꼭 한번 노려보시고 임다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1경주입니다. 1400 별정 A고요. 6등급 8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에서 출발을 하는데 오늘 뭐 시작부터 제가 부산 메인 승부로 들어가요. 부산 마수를 메인으로 한번 끊어볼 생각입니다. 여기 지금 8마리가 나와 있어요. 조촐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 전개에 대한 허점이 좀 있는 경주입니다. 이 허점을 정확하게 파고들 수 있는 틈새 공략이 가능한 녀석이 제 중심이에요. 당연히 뭐 적정한 배당을 물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 덧붙여서 여기는 지금 1번부터 8번까지 기수들의 네임밸류로 보면 다 고만고만하죠. 절대적인 기수가 없다. 근데 요거는 큰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런 기수들의 네임밸류들이 좀 엇비슷할 때 승부 패턴에 걸려있는 그런 내용도 함께 덧붙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뭐 이 부분은 승부를 볼 때 아주 큰 부분은 아니에요. 아주 좀 자그마한 부분입니다만 요런 패턴까지도 제가 계산에 깔아놓고 승부를 본다 이겁니다. 결국 마필의 능력이 우선이에요. 당연히 이게 우선입니다. 여기에 중심을 잡고 기수들의 네임밸류, 요 패턴에 걸린 부분들까지 덧붙여서 종합적으로 한번 승부를 보겠다. 부산 1경주 시작부터 제가 아주 강하게 좀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요것 또한 적중까지 분명히 제가 확신을 좀 하고 있고요. 자신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저한테 걸린 녀석, 이 녀석을 딱 축으로 놓고 정확하게 맥스 3방이면 끝을 볼 수 있어요. 분영수 많이 필요 없습니다. 딱 요 안에서 하이라이트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산에서 준비한 메인입니다. 서울 4경주입니다. 13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4경주 또한 넓게 봐도 4마리 정도면은 압축은 된다라고 봐요. 거기서 이제 중심만 찾으면 되는데 먼저 1번마 골드 퀸즈는 가장 좀 안정감은 있어 보입니다. 오늘 또 한번 게이트 조건도 좋기 때문에 경주를 풀어가는데 크게 뭐 문제는 없어 보인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고요. 2번마 새로운 가이는 승급 이후에 아주 서서히 걸음에 대한 변화가 포착이 되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이번에 또 한번 게이트가 좋기 때문에 얘도 기본 선두력 정도는 있거든요. 앞선 버티기 뚝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이 9번마 당대 초월은 최근에 기세가 좀 꺾여 있긴 한데 외곽 게이트를 극복을 하고 올라오기가 그렇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얘까지는 좀 열어두고 갈게요. 얘까지 후차권에서 안고 가겠고 오늘 4경주에서 한번 중심 노려봐야 되는 마필 3번 비바 청수입니다. 이거 노려야 돼요. 얘는 공백 전에 혁이가 올라가서 입상을 한번 걷어냈어요. 그리고 공백 이후에 지난 3월달까지 바닥권에 밀어놨다가 지난번에 다시 한번 2억이로 기승자가 교체가 되면서 탁순권으로 올려놨습니다. 결국 이 녀석을 가지고 혁이가 입상을 한번 시켜놨었고 공백 이후에 변화가 없다가 재차 혁이로 손질이 바뀌면서 탁순권까지 올려놨다라면 오늘 다시 한번 2억의 손질, 이거는 아낌없이 한 번 더 승부를 볼 수 있는 조건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이번 4경주 또한 손질이 좋아진 비바 청수 3월 꼭 노려봐야 되겠고 2억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2경주입니다. 1200 별정 A고요. 6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좀 불안한 인기만두를 걷어낼 생각입니다. 출전마 중에 9번마 하늘평정. 얘가 인기를 모은다? 보지 않을게요.
11번을 뛰면서 단 한 번의 입시장입니다. 어수가 올라가 있어요. 뭐 인기마에 기승을 한 어수 어울리지 않습니다. 일단 어울리지 않고, 이 마필은 절대 인기마로 입시장을 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이런 애들이 편성 때문에 지금 팔리고 있는 것 뿐인데, 요럴 때 가장 불안하다는 거죠. 결국 이 녀석은 인기마로 여기서 입시장을 할 수 있을 정도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서 이 녀석은 기본 사이즈를 제가 좀 의심을 하고 있다. 그래서 9는 오지 않겠고, 반면에 오랜만에 좀 출전하고 있습니다만 7번마 피오마리는 잠재된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재검 때 모습도 괜찮습니다. 얘는 이번에 실전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공산이 굉장히 크고요. 3번마 서기초원, 이 녀석은 데뷔전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지난번에 바닥을 쓸었어요. 이 부분이 냄새가 나죠. 당연히 이번에 반등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잡았다라고 보겠고, 배당 쪽에서 한 마리를 더 보는데 11, 원더풀 스마트입니다. 요거 쉽게 보면 안 돼요. 요게 지난번에 이제 재검을 좀 치르고 나오는데 5월 3일 날 당시 좀 재검 내용을 좀 잘 뜯어봐야 돼. 당시에 제주 스톤이라는 마필이 이제 앞에 가요. 그리고 이제 그 외선에 원더풀 스마트가 물고 가는데, 코나를 선회하는 과정에서 제주 스톤이 굉장히 사인기를 보여요. 그로 인해서 이 원더풀 스마트도 덩달아서 외선으로 밀려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직선에서는 그래도 이 녀석이 나름대로 여유감이 있더라. 제가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오히려 재검 때 모습이 상당히 괜찮아 보입니다. 그래서 복병마로서는 상당히 좀 값어치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경주는 제가 다른 마필들을 보지 않아요. 그리고 9번 하늘평정은 의심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서기초원, 피오마린, 그리고 원더풀 스마트, 요 세 마리면 정리가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3, 7, 11, 세 마리 안에서 정리를 하고 끝내겠습니다. 서울 오경주입니다. 1700 핸디캡 5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저 오늘 지금 전반부부터 적정한 지금 복병마들을 노리고 가는데, 이번 오경주도 이게 재밌을 것 같아요. 손쉽게 끝날 경주는 아니다라고 봐요. 1번말 럭키 페이머스라든지 2번말 월드조이가 최근에 동향이 좀 비슷해요. 지난번 두 마리 다 착순, 3착 요렇게 좀 꺾이긴 했는데, 그렇다고 뭐 얘네들의 경주 내용 자체가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반등은 좀 해볼 수 있는 상황으로 여겨지고요. 외곽에 있는 8번마 스플렌디드는 대상 경주만 2번 다녀왔죠. 대상 경주 사이즈는 아니었고, 이제 일반 경주로 지금 턴이 돼 있다라면 여기서는 이 녀석의 걸음치도 분명히 경쟁력은 된다라고 봐요. 얘도 좀 관심권이고, 선행을 누가 가느냐인데 4번마 에클레어가 1700이라는 거리를 처음 뛰어보는데 특별히 선행마가 없어. 그럼 얘가 지금 선행을 나갈 수 있거든요. 물론 100% 한 바퀴로 돌아낸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유형들이 또 선행을 가서 특별히 경제를 안 받는다라면, 주변 마필들이 이 녀석 그냥 놔준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가서 한 바퀴를 버텨낼 수도 있는 그림. 여기까지 열어놓고 가자고요. 그리고 4는 복병권에서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배당으로 노려보면 되겠고, 제가 여기서 또 가장 세게 노리고 있는 노림수 한 마리는 굽니다. 에코포레. 얘가 점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오늘 지금 승급전이긴 한데 지난 3월 16일 날은 따라가서 됐죠. 지난번에는 이제 기습을 나갔는데 삼방봄나라하고 무려 15마신 차이. 여유가 있었어요. 저는 이 녀석은 오히려 지난 경주를 계기로 걸음이 한 단계 좀 올라섰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럼 여기까지, 현군 승급전까지 그 정도 주시라면
아낌없이 한 번 더 승부를 볼 수 있다. 그래서 9번 에코폴에 외곽에서 선행을 못 나간다 하더라도 이미 선위권에서 따라가서 검증이 있고요. 4번마 에클레어 이런 녀석들은 만약에 얘가 넘어간다라면 더 좋은 경주력을 또 한 번 뽑아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라 이번 오경조 또한 9를 복병마로 꼭 노려보겠고 김성현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3경주입니다. 1300 별정 A고요. 6동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3경주는 뭐 배당이 그렇게 세게 나올 경주는 아니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겠고, 여기서 가장 좀 냄새가 났던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서 뭐 이 녀석을 좀 중심에다 놓고 가면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인기권에서는 2번마 서부 댄싱, 그리고 3번 108번. 이런 애들이 이제 실전에서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애들이고, 결국 이런 유형들은 편성에 따라서 승부를 봐야 되는데 오늘 좀 상대들이 다 해볼만 합니다. 충분히 오늘 승부를 진행할 수 있는 여건이다. 일단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주목해 보겠고, 거기에 지금 5번만 모 앤드 모, 얘가 이번에 은경이로 기승자를 교체를 해놓고 나옵니다. 최은경 기수는 제가 부산에서 여성 기수 중에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기수다. 이렇게 좀 언급을 했죠. 결국 은경이의 포지션은 뭐예요? 배당입니다. 뭐 인기 많아서 메리트가 없는 기수고, 하지만 이 녀석이 지금 12주 만에 출전 주기를 쭉 늘어뜨려 놨어요. 이런 부분들이 얘도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쉬고 나오면서 오히려 쉬는 기간 동안 이 녀석들은 뭔가 좀 준비를 꽤 시줄 공산이 크다. 변화를 모색을 하고 나온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모 앤드 모는 복병권에서 꼭 주목을 해보시고, 가장 냄새가 좀 심하게 났던 녀석, 그 중심은 7입니다. 일루전. 이 녀석의 행보가 냄새가 가장 많이 나요. 지난 2월 16일까지 단아까 기수가 기승을 해서 승부를 한번 밀어붙였어요. 근데 좀 아쉽게 착순에 그쳤죠. 근데 지난 경주 내용이 냄새가 나. 동룡이로 딱 기승자를 바꿔놓고 지난번에는 발주부터 딱 제어를 하고 후미권에 앉아있더라고요. 아무런 액션이 없었어요. 이런 마필들을 각굿이라고 하죠. 승부 자체를 아예 회피를 했던 내용. 일루전이 냄새가 가장 많이 나요. 자, 이번에 손질 상현이로 교체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런 유형들은 지난번에 한 타임 쉬었다. 오늘은 그냥 있지 않을 거예요. 얘는 승부가 걸리면 발주만 보면 돼요. 앞에 나와요. 앞에 나오면은 바로 승부가 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이번에 그런 전개를 뽑아 나갈 겁니다. 지난번에 한번 쉬어갔던 내용, 요 부분이 저에게 좀 걸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7번만 일루전, 요 녀석을 꼭 노려봐야 되겠고, 최상현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6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4등급 9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중반부 갑니다. 자, 여기는 옥승식하고 삼복승식의 결이 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자, 축은 있습니다. 한 축은 있는데 머스키 데이를 놓고 하면 돼요. 직전 경주는 이제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를 다녀왔죠. 당시에 뭐 구미 자체가 셌고 그런 편성이 좀 단단한 여건에서도 경주 내용 자체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자기 걸음은 보여줬다. 오늘 지금 일반 경주로 돌아와 있는데 뭐 3세 마필로서 충분히 현군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 뭐 이 녀석은 복승을 들어가던 삼복을 들어가던 중심은 한 자리는 잡아줄 거예요. 팔은 좀 인정을 하는 경주고, 결국 이제 팔을 놓고 이제 파트너를 찾는데, 복숭식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인기만으로 팔리는 마필이 6번 퍼지킹인데, 얘는 올라오긴 올라와요.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하게 올라오는데, 얘가 복숭식 내 진입이 어려울 수도 있어. 올라오다 말면 3착에 그칠 공산이 있다란 말이에요. 저는 이 녀석은 3착 이상은 봐주지 않을 거예요.
인기마에 비해서는 분명히 불안한 그런 전개상의 여건이 있기 때문에 6은 3차까지만 봐주면 되겠고, 오히려 이제 앞선에서 끝이 난다라면 기습을 나갈 수 있는 마패들을 찾아야 되겠죠. 3번 맥슈위크가 있고요. 7번 스톰가이. 요 두 마리 쪽에서 선행 추라이는 나갑니다. 특히나 3번만 맥슈위크는 최근에 선행만 나가면은 근근히 뚝심이 괜찮아. 오늘 또 한 번 기습 나갈 수 있어요. 또 한 번 더 버텨낼 수 있어요. 그래서 복승시권에서는 이 녀석을 오히려 노려보겠고, 7번만 스톰과이도 기본 선들에게 있다 보니까 3월 외곽에서 넘어간다. 요런 전개 상황이 연출이 되면 얘도 앞에 가서 그대로 버티는 그림. 얘까지 보면 돼요. 오히려 복승식에서는 얘네들을 우선적으로 노려보겠고, 직선에서 다이다이 갬블 여건이 형성이 되면 5번마 안양촌둥이 기회를 또 잡을 수 있어요. 오히려 퍼지킹은 인기마로 팔리고 있고, 안양촌둥은 지난번에 배당을 냈기 때문에 오늘 덜 팔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똑같은 조건에서 굳이 인기마를 노릴 필요가 있느냐. 노려본다면 차라리 5번마 안양촌둥이 더 낫다. 이런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서울 6경주는 복순과 삼복 이런 부분들을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렸고, 결국 중심은 머스킷데이 뭐 요 녀석이 해결을 하는 것이고, 임다빈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우선 4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5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1강 다약이라고 봅니다. 1강 다중도 아니고 1강의 다약 편성, 그런 구미로 제가 보고 있어요. 여기 뭐 중심을 딱 잡아줄 마필이 한 마리가 있죠. 9번 라운더 마스커. 얘가 오늘 상대들을 너무나 잘 만났어요. 이 녀석은 뭐 최근에 얘가 보여주는 뭐 걸음치도 괜찮고, 거기에 또 오늘 상대들 자체가 이 라운드 마스커를 넘어갈 만한 마필이 없다. 이런 결론이라 얘는 뭐 인기마로서 충분히 오늘 자기 역할 가능하다. 오히려 이런 유형들은 여기가 현금 고별전이 될 공산이 커요. 근데 후착 상대들이 너무 약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승급 이후에 어떤 상대들을 만나느냐, 요게 오히려 더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요걸 좀 기억을 해놓으면 좋겠고, 후차권에서도 지금 최저 배당으로 팔리는 마필이 3이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 잘못될 공산이 큽니다. 편성 때문에 팔리는 거고 어수예요. 특히나 이 녀석은 지금 안쪽에 남도 1등 아리온 태양 1번 2번 이런 애들이 초반 스피드가 없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앞에 나가요. 그런데 이 녀석 또한 스피드가 뛰어난 마필이 아닙니다. 그럼 얘가 초반은 끌고 간다 하더라도 원사이드하게 끌고 가질 못해요. 최근 부산 흐름 어때요? 안쪽에서 어설프게 끌고 가는 애들, 프레스 압박 가해지는 애들, 이거 못 버티고 직선에서 다 퍼집니다. 얘도 오늘 딱 그런 그림이에요. 그 이상의 그림 없다. 전개 코스를 잘못 받았다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3은 오늘 좀 부러질 공산이 크다라고 보고 있고, 결국 이런 상황들이 나온다라면 2번마 아리온 태양 이런 애들이 올라올 공산이 크다. 이번에 거리 내렸죠. 최근에 1600, 1800 거리를 늘리면서 걸음에 대한 변화를 모색을 했고, 앞선에서 3번마 상하이 썬더 이런 애들이 무너지기 때문에 어부지성 한 발이 통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2번마 아리온 태양을 오히려 주목을 해야 되겠고, 거기에 지금 5번마 아스터인데 뭐 이 녀석의 최근 행보만 본다라면 기본적인 사이즈는 좀 떨어지는 유형이에요. 지난번에 승급전에서 또 무너졌고, 하지만 편성 강도가 좀 낮다 보니까 이런 애들의 반등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는 6번 히어로제입니다. 이 녀석은 이제 골편 수술을 하고 나와요. 꽤나 공백기가 길어졌죠. 하지만 오늘 편성을 좀 잘 선택은 한 것 같아. 워낙에 오늘 후차권에서 강한 상대들이 없다 보니 재검대 내용도 괜찮고 편성을 좀 알고 선택을 하지 않았냐, 이런 좀 느낌이 들어서
볼편 수술 이후입니다만 바로 한번 다이렉트 승부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6까지 한번 노려보면 될 것 같아요. 결론을 짓자면 사경주는 상하이 썬더가 부러질 공산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녀석은 보지 않겠고요. 중심 축은 라운드 마스커, 이 녀석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좀 결론을 짓겠고 다실바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7경주입니다. 1800 별정 A고요.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16마리 풀게이트 접전 꽉 채워놨습니다. 자, 3세 순말 최강자를 가려내는 경주죠. 이 더비는 부산에서 넓게 보자면 한 4마리 정도, 그리고 서울에서는 2마리 정도가 경쟁력이 좀 있다고 봐요. 그 중에서도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마필이고, 제가 아마 이 녀석에 대해서는 2세 때부터 이미 입이 아플 정도로 거품을 좀 물었던 녀석이 있죠. 잠재된 능력, 짝수, 이미 떡잎부터 알아봤던 녀석. 열셋 오아시스 블루입니다. 이 녀석에 대해서는 저한테 물어보셔야죠. 제가 이 녀석은요, 데뷔전을 딱 치르고 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3세가 되는 시점에서는 얘가 원탑의 자리에 있을 거야. 이렇게 제가 예측을 했어요. 현재 결과가 어떻습니까? 원탑의 자리를 수성을 하고 있죠. 그대로 성장세를 이어왔어요. 왜냐면 제가 이 녀석의 도입 과정부터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마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측을 한 겁니다. 마필의 능력도 중요합니다만 1조 백강렬조 교사가 진짜 사양 관리를 잘했고 마필을 정말 잘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특히 이 녀석은 작년 10월이죠. 김해시장배 대상경주. 당시에도 이 녀석이 관심을 못 받았어요. 그 경주에서 복병마였습니다. 근데 제가 거품 물었죠. 오아시스 레드가 여기서 대가리다. 오아시스 블루가 대가리다. 당시 결과가 블루가 원사이드하게 쌍까지 왔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실격 처리를 당하죠. 불운의 불운. 진짜 도둑 맞았습니다. 실력이 없어서 진 게 아니라 운이 없어서 실격 처리가 됐어요. 당시에 배당만 50배가 넘었습니다. 이걸 도둑 맞아가지고 제가 얼마나 머리를 감쌌는지 몰라요. 우리 회원님들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리고 나서 경남 신문배, 지난번에 KRA컵 계속해서 거품 물었어요. 얘가 원탑이니까 걱정하지 말라. 다 쌍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비까지 왔어요. 얘는 KRA컵 하나로 끝날 녀석이 아닙니다. 여기 더비가 있고 이제 6월 달에 가면은 2000m 최장거리 농림식품 장관배 경주가 있는데 여기까지도 좀 겨냥을 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는 마필 상태 여전히 좋고 문제 없습니다. 망가지지만 않는다라면 상관마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제가 이 오아시스 블루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더비까지 문제없이 접수한다. 저는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시켜드리겠고, 결국 13월 중심으로 이제 풀어가는 경주인데, 제가 넓게 본다라면 부산에서 한 4마리 정도 본다라고 했죠. 12번 용비 패왕, 14 마이드림데이. 얘네들이 지난번에 KRA컵에서 2착, 3착. 얘네들도 각질적으로 장거리에 좀 더 어울리는 각질을 갖고 있고요. 얘네들 또한 지금 성장세가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무조건 또 관심 있게 한 번 더 봐야 되겠고, 거기에 지금 부산에서 한 마리가 더 있죠. 오아시스 레드입니다. 1조에서 2마리. 이종훈 마주가 또 한 번 지금 히든 카드로 내미는 녀석이에요. 이 녀석 또한 제가 내용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지난 2월 28일 날. 이종훈 마주가 블루하고 레드를 도입을 하면서 2마리 다 기대치를 가지고 도입을 했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단지 지금
블루가 먼저 걸음이 터진 거고, 레드는 지난번부터 이제 걸음이 터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녀석도 앞으로 이제 성장세 이 과정을 정말 면밀히 지켜봐야 돼요. 그 중심의 무대가 오늘 더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종훈 마주의 2마리, 레드, 얘 또한 경쟁력 있는 걸음 저는 무시할 수 없다라고 봐요. 얘도 좀 관심 있게 보면 좋겠고, 서울에서는 2마리 정도로 봅니다. 이클립스 더킹 그리고 원더풀 로던, 이 2마리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3번만 이클립스 더킹은 오늘 단독 선행 가요. 일단 무조건 선행을 가는 조건이고, 이 녀석도 선행을 갔을 때 지구력은 만만치 않은 그런 3세 마필이기 때문에 얘가 오늘 선행 이후에 경쟁력은 가져가 볼 수 있겠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고, 원더풀 로돈 또한 지난번에 부산 마필들에게 비록 석패는 했습니다만 이 녀석의 각질도 장거리에 좀 더 어울리고 점점점 성장세 자체는 더 나아가고 있는 마필이라 서울에서는 얘까지 관심 있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더비 이 경주를 좀 정리해 본다라면 축은 한 번 더 믿고 들어갈 수 있는 마필 제가 한 번 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릴게요. 10셋 오아시스 블루입니다. 이 녀석을 다시 한번 세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 진경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부산 오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4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경주는 뭐 배당을 좀 꽝하고 터트릴 만한 숨어있는 복병마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 결국 좀 인기도 안에서 팔려주는 녀석들 안에서 해결이 될 텐데, 그 안에서도 최근에 가장 좀 의지를 드러내는 녀석이 한 마리가 있어서 그 녀석을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박스권 인기도 3마리가 눈에 띄는데, 5번 미스터 울프, 7번 성실천하, 거기에 10번 월드 위너스맨. 일단 요 3마리만 안고 가면 될 것 같아요. 크게 얘네들을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0번만 월드 위너스맨이 핸디가 좀 높긴 한데 편성 강도가 받쳐주고요. 7번만 성실천하 5세 마필 승급전 분명히 강단형은 아닌데 얘 또한 편성이 해볼 만해. 그리고 5번만 미스터 울포 출전마 중에 유일한 3세 마필, 분명히 보여줄 거는 좀 더 있는 녀석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이 3마리만 후차권에서 안고 가면 되겠고, 오늘 출전마 중에 가장 좀 의지를 드러낼 수 있는 녀석이다, 이런 녀석이 있다. 그 중심은 1입니다. 하만몽화사. 이 녀석의 행보가 최근에 가장 냄새가 나요. 얘는 작년 12월 달에 진구가 배당을 한번 꽝 하고 터뜨려요. 당연히 연투가 안 되죠. 강단형 마필 아니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1월 달에 꺾이고 최근에 다시 한번 쭉 가라앉아 있다가 지난번에 진구의 손에 의해서 또 한번 움직임이 나왔어요. 최근에 2월 달부터 지금 다시 한번 진구가 이 녀석이 기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한 번 더 진구의 손에 있습니다. 결국 이 녀석은 전진구 기수의 손에서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아직까지 배당이 크진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배당을 또 내포를 하고 있고, 그럼 지난번에 한 번 더 미수에 그쳤습니다만 오늘 이경주까지는 먹을 게 있는 배당을 품고 있다라면 아낄 이유가 없다라는 결론이고, 결국 여기서 진구가 이마피를 가지고 한 번 더 세게 밀어붙일 공산이 크다. 오늘 오경주는 하만봉화산, 이 녀석을 꼭 한번 노려봐야 되겠고요. 전진구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8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승부경주 후반부 2개 들어가요. 오늘 여기가 이제 A급 관리마 승부가 되겠고요. 메인 승부는 10경주 가겠습니다. 오늘 지금 A급 관리마 승부는 제가 좀 배당을 좀 세게 노릴 건데, 여기서 지금 제가 노리고 있는 이 복병마 한 마리가 제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오히려 지금 관심을 상당히
덜 받고 있어요. 그럼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저는 좋은 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주는 좀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드리고 한번 가볼게요. 자, 오늘 예를 드는 거예요. 내가 이제 노리는 마필이 한 마리가 있어. 그럼 이제 이 경주를 이제 배팅을 하려고 10만원 정도를 딱 뽑아가지고 현장에 갑니다. 이제 현장에 갔더니 내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내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이 붕 뜨는 거야. 막 999가 형성이 되고 있어.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은 똑똑한 유형입니다. 그럼 이 첫 번째 유형들은 어떻게 배팅을 하느냐? 내가 생각했던 마필이 배당이 올라가니까 이걸 찬스와 기회라고 여겨요. 그래서 10만원 준비했던 금액을 그대로 다 밀어 넣습니다. 승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유형들은 어떻게 하느냐? 배당이 막 올라가. 내가 뭔가를 좀 잘못 본 건가? 생각이 바뀌는 거지. 그래서 이제 쫄아요. 벌벌 떱니다. 그래서 배팅 강도를 훅 낮추던지 배팅을 안 해.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들어옵니다. 9999가 소리 없이 들어와 버려요. 두 번째 유형들 어떻게 돼요? 뚜껑 열리죠? 또 한 예를 들게요. 똑같은 조건인데 내가 노리는 마필 10만원 가지고 배팅하려고 현장 갔어. 근데 이번엔 반대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배당이 뚝뚝뚝 떨어지는 거야. 나는 어느 정도의 배당을 예측을 하고 갔는데 현장 가니까 배당이 뚝뚝 떨어져. 똑똑한 첫 번째 유형들 어떻게 대처하느냐? 배팅 강도 낮추던지 아예 배팅을 쉬어버립니다. 두 번째 유형들 어떻게 대처하느냐? 이거 봐라. 이거 가는구나. 이거 가는 배당이야. 그래서 어떻게 배팅하는지 아세요? 10만원을 계획을 하고 갔는데 여기다가 배팅 금액을 더 얹어요. 20, 30, 40 막 얹습니다. 그래서 그 되지도 않는 바람이 부는 그 배당에다가 배팅을 쑥 밀어 넣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안 들어오죠. 바람 불고 꺾이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디에 줄을 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첫 번째 유형, 두 번째 유형 선택을 잘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경주가 제가 지금 노리고 있는 마필이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배당이 상당히 많이 물려 있어요. 이거 쫄지 말라는 얘기예요. 겁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대로 밀어붙이자. 그리고 이 녀석은 지난번에 내용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노렸습니다. 근데 망신을 좀 당했어. 근데 당시에 제가 한 가지 좀 체크가 덜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또 있었고 한 타임이 좀 빨랐다. 그런 결론이라 오늘 그런 부분들 좀 말끔히 해소할 수 있는 배당을 한번 노릴 수 있는 복병마 얘를 그대로 밀어붙일 겁니다. 지난번에 죽었는데 죽은 자리 화려하게 한번 꽃을 피워보겠고요. 보상을 한번 제대로 받아내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A급 승부입니다. 부산 6경주입니다. 18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부산 마무리입니다. 자, 여기는 일간이 있죠. 금화거티. 5는 인정을 하고 가면 돼요. 1억 9천짜리 담화입니다. 담화가 꽤나 큰 녀석인데 시네마필로서 최근에 뭐 꾸준하게 또 안정감 있는 자기 걸음, 자기 역할을 다 해주고 있고 오늘 현 등급에 강단형 마필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금화거티의 능력이라면 여기는 한 번 더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3원, 5는 제가 좀 세게 보고 있고 축으로 좀 인정을 합니다. 5를 놓고 이제 마무리를 짓는데 요게 이제 후차권이 좀 재밌게 갈 수가 있어요. 특히 6번마 가속제일 얘가 이번에 팔린다라면 얘는 세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점핑 출전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당시에는 어느 정도 인기권에도 좀 멀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입시장을 하다 보니까 이번엔 인기마로 대두가 될 공산이 커.
이 녀석 또한 초반이 굼떠요. 올라오는데 분명히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엔 덜 팔리다 보니까 입시장이 된 거고, 자 이번에는 얘가 만약에 인기마로 대두가 돼요. 이런 애들은 승부 접어버리면 그만이고 올라와야 올라오는 애들이에요. 세게 볼 이유가 단일도 없다. 6은 제가 약하게 보고 있고, 여기 지금 1번마 원더풀 비더도 이것도 반신반입니다. 이거 세게 볼 이유 없는 마필이에요. 특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앞선에 나설 수는 있는데 얘도 지금 안에 가칠 공산이 커요. 요 경주를 3위 끌고 가요. 토리 태풍이. 그럼 전체적으로 흐름이 좀 빨라지면서 외선에 있는 마필들이 쭉쭉쭉 들어올 겁니다. 요런 상황, 요런 무리가 지어진다면 원더풀 비더가 시원하게 앞선을 뚫고 나오기가 쉽지 않다. 안에 갇혀버리면 얘 또한 오늘 원게이트가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얘도 뭐 현장에서 어느 정도 인기를 모은다라면 세게 볼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번엔 노림수를 가진다라면 선행을 갈 수 있는 한번 소리 태풍, 얘를 노려보는 게 좋아요. 이 녀석은 제가 지난번에부터 언급을 했죠. 요거 선행으로 조만간에 한 바퀴 돌 거다. 계속해서 주목해야 돼요. 지난번에 아쉽게 착순에 그쳤습니다. 오늘 또 한번 선행 주목해 봐야 되겠고, 4번마 그레이보스는 최근에 2번의 편성이 만만치가 않았어요. 지난 3월 7일 날은 점핑, 또 지난번에는 트로피 특별공주, 상대들이 강했단 말이야. 자, 이번에 이제 재곤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강한 상대들과의 경험, 이거는 분명히 걸음을 늘리는데 보탬이 됩니다. 그래서 그레이보스, 오히려 이 녀석이 이번에 노려볼 만한 가치가 있고, 마지막으로 한 마리는 9번마 디먼 스파이. 얘 또한 지난번에 가속제일에게 불과 몽목차로 졌어요. 착순이었습니다만 착차가 없죠. 근데 인기도면에서는 6보다 얘가 좀 더 밀려 있어. 얘는 지난번에 공백 이후에 그래도 나름대로 걸음에 대한 변화가 포착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노림수를 갖는다라면 역시 6보다는 9가 좀 더 메리트가 있다. 그래서 이번 6경주는 인기마로 대두가 되는 1이라든지 6, 요런 애들은 현장에서 가차없이 한번 잘라내고 들어가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 결국 축은 나와 있는 경주고 그 중심은 금화거티. 자, 오를 놓고 풀어가면 되겠고, 다실바기슈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서울 구경주입니다. 1200 핸디캡 4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구경주는 선행마 3마리가 지금 눈에 보이는데, 얘네들이 이제 초반에 포지션을 어떻게 잡아 나가느냐, 요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2번 그레이 캔디, 4번 그냥 가라, 거기에 7번 관악산 타이거, 요 3마리가 좀 선행형 각질을 갖고 있어요. 안쪽에서 2번마 그레이 캔디가 선행을 받아 나가버리면 4나 7은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반대 상황도 우리가 생각을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4나 7이 선행을 넘어간다. 요 부분까지도 좀 계산에 좀 넣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단 이 3마리는 기본적으로 좀 다 안고 갈 생각입니다. 다 안고 갈 생각이고, 여기 이제 1번마 캄비 그레이트가 게이트 조건이 좋고 최근에 또 실전에서 변화가 나오고 있고, 결국 이 녀석은 전개에 관계없이 직선에서는 좀 올라올 수 있는 상황이죠. 당연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고, 여기서 제가 좀 가장 세게 노리고 있는 녀석이 따로 있는데 11 샤이닝 로드입니다. 얘가 오늘 데뷔전이긴 해요. 그런데 지난 4월 10일 날 주행 심사 내용을 보면은 발주에 대한 부분이 약간 냄새가 나요. 그리고 나서 전 구간에 걸쳐서 꾸준하게 탄력감을 유지하는 모습이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럼 결국 이 유형은 초반 순발력은 아직까지는 못 보일 거예요. 게이트 조건도 좋지 못하고. 하지만 1번마 캄비 그레이트, 이 녀석하고 직선에서 갬블은 가능하다. 그럼 여기서 이 녀석이 복병마로서의 가치는 1번마 캄비 그레이트보다는 훨씬 더
가치도가 좀 높다라고 저는 평가를 해서 오늘 데뷔전부터 11 샤이닝 로드가 직선에서 한 발을 쓰고 올라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마련을 좀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좀 평가가 돼서 이번 구경주는 11를 노려보겠고요. CC용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10경주입니다. 1400 핸디캡 3등급 11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위경마 이제 서울에서 준비한 메인 승부가 되겠습니다. 후반부 마무리고요. 매조지까지 결실을 한번 맺고 끝을 내고 싶네요. 자, 여기는 제가 큰 배당을 노리는 건 아니에요. 적정한 배당을 좀 노릴 수 있는 노림수 마필 한 마리가 있어요. 근데 여기다 제가 이제 한방 승부를 일단 볼 건데, 주력은 6쪽으로 갈 겁니다. 원더풀 제트. 여기다 칠 거예요. 제가 이거는 오픈하고 갈게요. 근데 제가 이 녀석에다 한방 승부를 본다 하더라도, 인기 1위라 할지라도, 요거 복숭식 기준에서 제가 볼 때 2자리 이상은 나올 거예요. 그 정도에 대한 배당에 대한 메리트는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기마들이 부러질 때는 참 허무하게 부러지죠. 뭐 그런 상황들이 워낙에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그럼 요경주 또한 6이 부러지는 수순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죠. 이런 애들이 이제 부러지면 배당의 값어치는 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고배당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이런 상황들까지 대비를 해서 요 경주를 제가 메인 승부로 들어갈 겁니다. 결국 제가 노리고 있는 적정한 노림수, 이 녀석에 대한 내용인데, 최근 내용 좋고요. 거기에 이 녀석이 최근에 보이는 의지들, 이런 측면들까지도 모든 조건과 여건이 이 녀석을 향하고 있다. 이게 제가 노리는 오늘 메인 승부의 첫 번째 포인트예요. 굉장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신을 하고 있어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결국 결과까지만 딱 메이드만 시켜버리면 오늘 메인 승부도 한번 기분 좋게 한번 마무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해주시고요. 같이 응원하고요. 성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준비한 하이라이트 승부입니다. 서울 11 경주입니다. 1600 핸디캡 2등급 10마리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서울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최저 배당이 38로 가죠. 드론킬러, 그리고 섀도우헌터. 이렇게 최저 배당이 형성이 될 텐데, 드론킬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주 게이트를 잘 받았어요. 선두권 진입 가능하고, 경계 상황 또한 좀 불편함 없이 풀어갈 수 있는 조건이라 경쟁력 있다라고 봐야 되겠고, 8번 섀도우헌터 또한 지난번에 승급전까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기본 걸음치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도 이 녀석이 보여준 걸음만으로도 경쟁력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38 요 막건이 최저 배당인데, 여기서 제가 좀 약하게 보는 녀석은 옵니다. 이스트 점프. 이게 눈에 보이는 선행마거든. 근데 이 녀석은 선행이 아니면 또 답이 없어요. 옆에 누군가가 건드려 버리면 그냥 빠져요. 근데 지난번에 편안하게 선행을 갔어요. 근데 오늘은 과연 이 녀석이 편안하게 선행을 가도록 내비두겠느냐?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봐요. 눈에 뻔히 보이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순발력이 있는 마필들이 외곽에도 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초반에 발주는 5가 끊고 나올 지연정 코너를 돌아서 뒷직선에 들어가면 결국 이 녀석을 누군가가 건드려서 어렵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녀석은 지금 연투가 쉽지 않아 보인다. 결론은 그래서 오늘 제가 좀 약하게 보고 있고, 이번만 세네타운은 결국 앞선이 서야 돼. 지난번에 이 녀석은 거리를 줄이고 단거리 추입을 한 발을 보였는데 오늘은 좀 거리가 늘어 있어요. 요거 뭐 자력으로 올라올 수 있는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얘까지는 가능성은 열어두고 가겠고, 자, 그럼 5번만 이스트 점프가 부러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이 녀석을 견제할 수 있는 마필, 그 중심을 찾아보겠는데 9번
매직 그레이입니다. 얘가 5를 부러뜨리고 얘가 버텨내는 그림이 그려져. 왜냐면은 6셈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공백기가 있었죠. 근데 재검 때 모습이 워낙에 괜찮다 보니까 지난번에 이 녀석이 걸음 자체가 괜찮았습니다. 이렇게 6셈 마필들은 결국 컨디션이 좋을 때, 컨디션이 가장 베스트일 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게 맞아요. 지난번에 살아난 걸음 아낌없이 한 번 더 밀어붙여야 돼요. 얘가 순발력도 괜찮습니다. 이스트 점프가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요 매직 그레이가 뒷직선에서 그대로 압박해가는 그림, 프레시가 가능하거든요. 따라간다 하더라도 보이지 않는 압박, 그걸 5가 이겨내지 못하고 9가 그대로 밀고 들어오는 그림 충분히 그려져요. 그래서 오늘 11경주는 매직 그레이스, 자, 이 녀석을 꼭 주목해 보시고 김효정 기수의 선전을 기대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 경마까지 서울 내용들, 부산 내용들 또 다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한 주의 마무리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들 내시고요. 완성들 하시고 마무리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